정치는 참 생물입니다. 어제까지 안철수 신당이 맛이 가서 잘 되겠나 이랬는데요. 오늘 10시 반에 안철수 국민의당과 천정배 국민회의가 통합에 합의했답니다. 합의하면 이름은 국민회의의 당이라고 이렇게 붙이면 딱 되겠네요. 둘 다 이름이 비슷해서 이름 짓기는 쉽겠습니다.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냥 국민회의의 당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좌우간 왜 갑자기 천정배 의원이 안철수 신당에 합류했을까요? 제가 볼 때 안철수 신당이 매우 급해졌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 측에 몸값을 좀 세게 쳐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안철수 신당은 정체성 문제 또 여러가지 내부에 알력, 사당화 논쟁 이런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만 본질은 안철수 의원이 자기의 본질을 몰랐다는 겁니다. 자기의 본질은 뭐냐? 한마디로 호남에 있어서 문재인을 밀어내고 호남 지지를 받아서 당을 하나 만들겠다. 즉 호남의 지지를 받는 또 다른 야당을 만들겠다. 친노는 과거에 호남을 배신을 여러 번 한 적이 있으니까 나는 호남에 충실하겠다. 이게 안철수 의원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그 기본을 소홀히 하고 처음에는 그걸 좀 하는 척 하더니만 그 다음에는 마치 보수, 중도 또 MB 정권의 옛날 인사들 실용주의자들을 영입하겠다. 정운찬을 당대표로 세우겠다. 이제 이러고 윤여준 씨를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또 데려온다. 이러면서 호남이 봤을 때 저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되면서 호남 지지율이 최근에 역전이 되어서 더민주가 국민의당보다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봤자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제사 back to the basic. 그러니까 기본에 다시 회귀한 거다. 이래 봐야 됩니다. 결국 안철수 신당은요. 호남을 주도권을 놓고 문재인의 더민주와 다투는 당. 즉 호남에 가서 지지를 받기 위한 것이 그 당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안철수가 부산 사람이고 안철수가 중도 보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호남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해지니까 몸값을 세게 쳐서 천정배 의원을 데려간 겁니다. 자, 천정배 의원 그 사이에 자기가 탈당해서 나온 친노지만 친노를 굉장히 비판하면서 자기가 동교동 DJ를 잇는 적자가 되겠다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고 당선돼서 또 국민의힘이란 당, 과거에 DJ가 당선될 때 97년 대통령 선거에 당선될 때 그 당 이름이 국민회의였습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그래서 그 당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본인이 독자적인 그 정치를 할 듯 하다가 한때 더민주에 또 이렇게 갈 듯도 하다가 그리고 안철수 의원 측에서 급하게 땡기니까 결국은 안철수 의원한테로 갔습니다. 그런데 정동영 의원도 지금 덕진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전주. 그래서 청정배 통합신당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엊그제 정리가 돼 있어서요. 자, 박지원 의원이 지난 주말 사이에 탈당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 천정배 의원과 합당을 하기로 한 것은 결국은 호남 강화에 기울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결정적인 계기를 한 것은 엊그제 있었던 김홍길 의원의 김홍길 의원이 아니죠. 그 집에 아들들이 세 분인데 두 분이 의원을 해서 저는 김홍길 씨도 의원을 했나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김홍길 씨 막내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홍일, 둘째 아들이 홍업, 셋째 아들이 홍글인데 홍글 씨는 이호 여사와 김대중 대통령 사이에 난 유일한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홍글 씨가 아마 배지를 달게 되지 않겠냐. 더민주가 홍글 씨를 그냥 땡길 수 있었겠습니까? 홍글 씨는 얼마 전에 안철수 의원이 동교동을 찾아가서 참 무릎을 꿇고 이희호 여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발표했을 때 어머니가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반박 성명을 내면서 그때부터 문재인 그 친노 측과 손을 잡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치는 이렇게 탁 보면 억하고 이렇게 딱 맞아떨어져 가는 맛도 있어서 재밌습니다. 어쨌든 김홍걸 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비례대표를
애약받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역구는 목포인데 목포에 김홍걸 씨가 나가서 실제로 지금 박지원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의원도 지난 주말에 탈당을 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사실상 더민주에서도 공천을 받을 명분이었고 1, 2심이 지금 유죄가 되어 있고 대법원 판단만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저쪽에 국민의당이 부패 전력자 운운하는데 또 받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은 이번에 본인이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을 된 다음에 자신의 법률적 문제도 좀 해결을 하고 어쩌고 하면서 다시 야권 통합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을 못 받기보다는 나간 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더민주 입장에서도 제발 좀 나가라 우리까지 좀 이상하게 보이기 전에 이런 입장에서 적절할 때 나갔다고 볼 겁니다. 자, 박지원 의원까지 탈당을 했을 때 더민주는 이제 나갈 사람 다 나갔나? 동계동, 박지원, 광주, 전남 의원들 다 나갔나? 그렇다면 우리는 김홍거리를 영입시키겠다 해서 발표한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안철수 신당 측에서는 천정배 의원한테 최고의 몸값을 쳐주면서 데려간 거죠. 정동영 전 의원도 같이 간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까지 호남을 놓고 이렇게 벌어진 싸움에서 오늘 천정배 의원을 데리고 갔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측이 조금 우위를 점할 겁니다. 좀 있으면 박주선 의원이 하는 통합신당 그리고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하는 당 김민석 의원이 관리하는 민주당 이런 당들도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천정배 의원이 박주선, 박준영, 김민석 등과 협의를 해서 소통한 마이너리그끼리 먼저 모아서 몸집을 좀 키운 다음에 중간에서 균형추 역할을 하다가 결국은 설 때쯤 어느 선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였는데 몸값이 좀 셌는가 먼저 혼자 가버렸습니다. 남은 이 꼬마 세 당이 좀 쓸쓸하게 됐어요. 참 야권 정치 재밌습니다. 어쨌거나 안철수 의원은 죽다가 좀 살은 것은 다행이네요. 지금 이제 천정배 의원까지 하면 16명입니다. 좀 이따가 박주선 의원 끌어들이고 17 해서 이제 한 3명 정도 더 끌어들여서 설 전에 2월 15일 전에 부지런히 20명을 채워야 교섭단체를 이루고 90억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일부 야권 성향, 좌파 성향 언론은 2016년에 70년대식 공포 정치를 박근혜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애국심을 본인 혼자만 독점하고 있는 척한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공포 정치를 하느냐? MB 핵심 무더기 계좌 추적했다. 정재계에 대해서 비리 척결을 압박한다. 최동욱, 유승민 강제 축출했다. 권력 무섭다라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당의 대표도 요즘 고분고분해진 부분에 현재 권력에 맞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느껴서 겁을 내서 그렇다 이러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고분고분합니까? 오늘 어제 최경환 대표가 다보스 포럼인가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한마디 하셨더만요. 당 지도부가 김무성 대표 보고 하는 이야기죠. 인재 영입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 있는 분들이 좋은 사람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김무성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인사 추천도 하지 않고 부질없는 논란만 벌이냐 이랬습니다. 지금 총선 페이스가 김무성 대표 뜻대로 되어가는데 무슨 놈 김무성 대표가 공포정치에 겁을 먹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계좌 추적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계좌 추적을 정말로 억울하게 당하셨다면 MB 정권에 계시던 분들은 저처럼 고발을 하세요. 본인의 계좌 추적을 한 분들을 향해서 왜 했냐고 고발을 하시면 됩니다. 고발도 못하면서 언론에다 대고 뒤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또 정적에 비리가 있으면 비리 척결해야지요. 비리가 있는데 공포 정치한다, 사정 정치한다 이렇게 할까봐 겁이 나서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는 비리가 있어도 뒤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더 돼요. 특권층을 주장하는 겁니까? 자, 최동욱, 유승민 강제 축출, 뭔 강제 축출입니까? 예? 자기 아인데 자기 아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유승민 의원이 뭐 국회의원 배지를 뗐습니까? 솔직히 국회법 개정을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권력을 현 시스템을 상권 분립 시스템을 흔들려고 했다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안 받고 아직도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축출입니까?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언론들이 보도를 할 때 제대로 좀 하길 바랍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70년대식 공포 정치를 하면서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정치판을 좀 몰아붙이는 모양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라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요. 되는 것도 없고 하는 일이 뭐든지 매사가 흐지부지 되어서 불만이 가득 찼는데 좌파 언론은 공포 정치를 한다. 참 사안을 보는 시각도요. 보기 따라서 가지가지입니다. 자, 이준석 의원이 아니죠. 이준석 비대위원이 안철수 지역구 노원병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는 연어 안철수는 불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TV 나가서도 이야기 좀 했는데요. 뭐 이준석 씨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요 20대 3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을 야당의 대표격 인물한테 뭐 문재인에 맞서서 지난 총선에 사상에 출마시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안철수 지역에 이준석을 보내는 행동이 저는 일이 잘못되면 그래도 한번 봐라. 중요한 도전이었다. 의미 있다. 아니면 말고고. 일이 잘 되면 우리가 저격이 성공했다. 저격을 하려 하더라도 스나이퍼 자격증은 좀 갖춘 사람을 보내야죠. 총도 한번 안 써본 사람을 저격수로 쓰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준석 씨 연어 뜻을 알고 합니까? 연어가 상류로 가는 거는 알을 놓기 위해서 가는 거고요. 상류로 올라가면 길목에 알래스카 같은 데 보면 곰이 딱 있죠. 불곰이. 그래가지고 연어가 올라올 때마다 발로 탁 물을 쳐가 기절을 시켜갖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갖고 연어가 상당히 많이 죽죠. 그 곰을 피해서 최종까지 올라간 연어는 알을 낳고 알을 낳은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연어는 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알을 낳으러 가는 게 목적이고 연어는 곰한테 잡혀서 죽든지 알을 놓고 난 뒤에 탈진해서 죽든지 죽는 게 목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대 초반이 노원병에 나가면서 연어를 써서는 안 되고요. 오래 살아남는 그런 말을 써야 되지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불곰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팬더인데요. 팬더도 불곰도 한국에는 안 살고 한국에는 지리산 반달곰만 삽니다.